어제 감치됐다 풀려난 윤석열 변호인단의 변호사들이 석방 후 올린 유튜브 영상에서 스스로를 독립군이라며 이진관 판사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뭣도 아닌 새끼가 위세를 떤다. 자, 조희대 사법부 그냥 넘어갑니까? 정의연 판사가 오냐오냐 해서 이제는 폭주하는 그들에 대해 아무런 입장 없습니까? 김호준의 질문이었습니다. 어제 감치됐던 제가 오프닝에서 윤석열이라고 했네요. 김용현 측 두 변호사가 석방됐는데 그 전후 사정을 이제 MBC가 보도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MBC 보도에 따르면 어제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에서 감치 집행장을 전달받았는데 성명, 주민번호 등 필수 인적사항이 없어 법원에 보완 요청을 했으나 법원에서는 보완이 어렵다며 집행을 정지했고 법원 구치감에서 석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제 인적사항 물었는데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고 진술 거부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판사가 저 사람들이 말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집행을 중지하고 법원 구치감에 있다가 법원에도 조그마한 구치감 감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서울구치소로 보냈더니 서울구치소가 풀어줬다 이렇게 오인하는 이제 보도가 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법원에서 서울구치소에다가 서류를 보냈는데 서울구치소에 왜 성명 주민번호가 없어요? 근데 성명 주민번호를 이 두 사람이 말을 할 것 같지가 않다고 판단한 거예요, 판사가. 네. 그래서 판사가 집행명령을 중지하고 판사가 법원에서 풀어준 겁니다. 네. 서울구치소까지 안 가고. 그러니까 법에 저는 빈틈이라고 보는데 이거를 이제 서울구치소가 그 빈틈을 적극 행정으로 스스로 메웠어야지 없어도 보내주세요 했었어야지 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무리한 요구고 이건 입법으로 해결할 사안인 걸로 보입니다. 예, 정리를 하자면. 네. 그런데 그렇게 석방을 해줬더니 반성하거나 또는 자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 유튜브 채널에 가서 의기양양 이진관 판사를 대놓고 욕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올렸다가 삭제했었는데 네. 다시 또 올리긴 했어요. 아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야 이렇게 하면 어떡해 너무 내용 심하니까 삭제했다가 이미 다 퍼졌거든요. 네. 보도가 됐고 다시 올린 것 같은데 왜냐면 원본은 여기저기 카피가 이미 됐고 저희도 이미 확보하고 있었으니까 제목이 뭐죠? 썸네일 제목은 되도 않는 인상 쓰지 말고 재판이나 잘해 였고요. 텍스트 부제는 진관아 주접 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하자 였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써 있어요. 보면 자기들 그렇습니다. 스스로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가 이름을 썼는데 제목보다 더 심해요. 영상 잘라놓은 거 있으면 잠깐 봅시다. 여러분들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걸 보셨어야 돼요. 걔 약한 놈입니다. 그거 진관이 그거 전문용어로 뭣도 아닌 새끼인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고요. 근데 벌벌벌 떨었습니다. 야 맞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고 한 50분 동안 계속 하는데 그랬습니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 외모 얘기도 합니다. 잠깐 봅시다. 이진관이라는 놈 상판떼기 한번 다시 보고 정말 보잘것없게 생겼더라고요. 이 새끼 그거 진짜로. 정말 변변찮게 생겼더라고요. 그냥 그 새끼가 원님 재판하듯이 사또처럼 막 하는 거를 가만 놔두니까 저 지랄을 떠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찌찌명이한테 지배를 받는 것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지금 법정에 나가는 변호사들인데 법정의 판사한테 이 새끼 저 새끼 공개적으로 그냥 보라고 유튜브에다가 그리고 자기들을 독립군이라고 말해요. 네. 그리고 그 외모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단어 선택하는 걸 보면 딱 일베 스타일이거든요. 이분들이 어떤 성향인지 그 결정적으로 알 수 있는 영상이 있는데 그 대목을 좀 봅시다. 사탄 마구니 새끼들은 꼭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다가 천사 도움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이렇게 아멘. 베드로가 옥에서 나왔을 때 느꼈던 감정이 이런 감정이겠구나. 자기들이 이제 감치됐다가 나왔을 때 베드로 같다는 거예요. 예. 사탄, 마귀, 베드로, 아멘. 명백히 개신교와 연관성 보이죠. 네.
주로 발언하는 양반이 이상하 변호사인데 이분이 이제 전광훈 목사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비롯해가지고 여러 전광훈 목사 사건들 법률 대리를 했거든요. 네. 전광훈 목사의 설교 영상에 직접 등장하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대목도 한번 봅시다. 이렇게 위대하신 변호사님이 왜 나를 변론하라고 스스로 자원해서 저는 목사님을 처음 만났기 때문에 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설교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제가 이상하라고 그랬네요. 정신 차리기 정신 차려 사장님. 오늘 자 이하상 변호사 이분이 정광훈 목사와의 인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윤석열 나왔던 대선에서 정광훈 목사 국민 그때는 혁명당이었을 거예요. 혁명당 대선 후보 경선에 이분이 출마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영상 혹시 있나요? 정광훈 대표님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에 후보를 대표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홍준표 만세! 만세! 자, 관계가 깊죠. 그리고 서부지법 폭동 때는 그 폭동에 참여했던 사람들 네. 변호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자유운동이라고 그랬던가, 뭐 자유애국 청년들이라고 하면서. 네. 그리고 탄핵 때는 이제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헌재 재판관들 즉각 처단하자. 그렇습니다. 그런 연설도 했어요. 불법 탄핵 재판을 주도한 문영배, 이미선이, 정계선이를 즉각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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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주장하는 기자회견도 했었고 민경욱 전 의원이랑 지난 2월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같은 법무법인에 이분이 있는 구주아 변호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 이름도 지난 대선 때 떠올려 보면 등장을 하는데 국민혁명당이 나중에 자유통일당이 됐어요. 네. 정광훈 목사. 거기서 올해 대선도 또 후보를 내거든요. 네. 거기에 대선 출마해서 후보가 돼가지고 김문수 후보하고 단일화하죠. 그렇습니다. 네, 지지 선언하고. 그리고 또 같이 김용현의 변호인단이 됐었고요. 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변호사들이 김용현 전 장관 변호사까지 된 건데 그런 전광훈의 변호사들이 법정을 이렇게까지 모독하는 건 저는 조희대 사법부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법정이 이렇게까지 엉망이 되고 있는 것은 조희대 사법부가 지기현 판사로 하여금 그 재판을 맡게 하고 지기현 판사는 윤석열을 석방하고 이어서 내란 수개와 공범 재판을 그 변호사들 비위를 맞춰가면서 진행을 하고 그런 사이 이들 변호사들은 기고만장 해가지고 법정에서 난동을 피우고 네. 그러면서 법정 권한이 크게 실추되고 그런데도 조희대 사법부는 아무런 조치도 입장 발표도 없이 그냥 쳐다보기만 하고 네. 그런 장면들을 보며 과연 내란 청산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우린 불안하고 맞습니다. 걱정하고 이거 다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고 지금도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조희대 사법부의 책임입니다. 여러분들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걸 보셨어야 돼요. 걔 약한 놈입니다. 그거. 진관이 그거 전문용어로 뭣도 아닌 새끼인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고요. 근데 벌벌벌 떨었습니다. 자, 세 분의 법조 출신 의원들 모셨습니다. 전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승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주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판사 출신이시고 그리고 민변 출신이시고 그리고 지금 사법개혁 담당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모셨는데 우선 저 영상 혹시 보셨어요? 법정 사진 영상을 봤는데요. 저희 영상은 뉴스로만 봤습니다. 근데 정말 황당하네요. 당당하죠. 네. 네, 이진관 판사가 감치명령 내렸던 네. 이진관 판사 나와라 그러는데 네. 떠들고 막 그래가지고 김용현 재판 가가지고 지기현 판사한테 막 따지고 막 자기가 진행하는 그 변호인들인데 그 변호인들이 이제 한덕수 재판 복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김용현 따라온 거예요. 네. 그래서 당신은 들어올 자격이 없으니까 나가시오. 그랬는데 안 나가고 막 떠드니까 계속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니까 감치. 근데 이제 감치했다가 인적사항 미비로 다시 석방됐다고 하는 건데 근데
석방되고 나와서 바로 저 영상을 찍은 거예요. 50분 내내 욕합니다. 저 판사 출신으로서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아무튼 사법부가 또 재판장이 희화되는 것에 대해서 또 모욕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금할 수 없고요. 그 책임은 결국엔 사법부에 있지 않느냐. 조희대 사법부에 있는 거 아닙니까? 조희대 사법 예. 지금 증인들이 조롱하고 변호인들이 조롱하고 그거를 근데 그 법정의 엄정함을 보여주지 못하고 지기현 판사가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거는 끌려다니고. 예. 조희대 사법부에 자초한 일이다. 아니 저런 거 하나 감치를 못 시키고 도대체 진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그리고 저 정도 되면 조희대 사법부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사실은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입장이 나와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근데 입장이 지금 안 나오고 있고 법원의 입장이 나오면 당연히 이제 변협이나 이런 데서도 움직일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매우 이상하죠. 같은 생각하고 있나?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지 않고서야 저 정도까지 하는데 어떻게 해? 저 변호사들이 그 지기현 재판부에서 김용현 변호를 하면서 사실상 그 법정에서 재판정에서 재판부를 갖고 놀았거든요. 그렇죠. 희롱하고 조롱하고 그러면 지기현 판사는 죄송합니다 그러고 막. 네. 내가 보기에 그래서- 재판부를 지기현 재판부에서 갖고 놓은 게 아니라 지기현 재판부하고 같이 놀던데요. 제가 네. 보니까. 그래서 지기현 재판부에서 지금 따끔한 맛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진관 이제 재판부가 사실상 변호인이 아니거든요. 저 재판장에서는 맞습니다. 신뢰 관계인 뭐 이런 자격으로 증인과 친구란 함께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신뢰 법정에서 있을 자격이 없어서 없어요. 나가라 그랬는데 이제 계속 소리를 지르다가 감치를 당했는데 이진관 재판부에서는 정말 이제 원칙적인 대응을 한 건데 지기현 재판부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놀았던 그걸 이제 그대로 하는 저기서 거죠. 하다가 네. 이제 혼난 거죠. 처음부터 지기현 재판부가 이진관 판사처럼 딱딱 대응했으면 절대 그렇게 못하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지금 발언을 보면은 저 장면에서는 안 나오는데 뒷부분에 이제 이진관 보고 이제 너 죽었어 뭐 이런 발언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그 협박성 발언이고 위험한 발언이잖아요. 그러면은 법원에서는 다른 케이스들 보면 그런 어떤 협박성 발언이나 이런 것들 한다 그러면 뭔가 조치가 되거든요. 입장이 나오거나. 저 정도 되면은 네. 세상에 다 알려졌는데 저거를 친구들끼리 얘기한 게 들킨 게 아니고 자기들이 유튜브에 뿌렸어요 그냥. 그러니까요. 저 변호사는 이하상 변호사인데 원래 법정에서 소란 피우기로 유명한 변호사고요. 특히나 김용현이라든가 이런 재판할 때 굉장히 재판장을 사법부를 모욕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국민들 시선에서는 이진관 부장판사만이 그나마 제대로 재판하고 있다라고 느끼는데 지금 조희대 사법부는 아무런 보호책이라든가 그러니까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진관 부장판사를 외롭게 하고 네가 잘못한 것처럼 마치 아니면 이진관 부장판사가 독특해서 저런 일을 당하는 것처럼 침묵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사인을 주는 거라고 보여요. 다른 부장판사들한테 세게 하지 말아라. 사법부의 독립은 저렇게 훼손되는 거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변호사들이 막 법관을 우습게 여기잖아요 지금. 그러면 다른 사람들 저거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되나?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게 예. 생겼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그 기준이 엄청 낮아지죠. 예. 법정 아니 근데 권위가 사실 낮아지죠. 방금 김승원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심각한 문제로 생각이 좀 되는데 일종의 사인이잖아요. 사인이죠. 그러니까 지기현 재판부에서 저렇게 난리치는 건 재판부가 봐주고 그다음에 그런 똑같은 태도를 취해서 어떤 이진관이라는 판사를 모욕하고 위협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법원이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내지 않고. 않는다. 그거는 그럼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놔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용현이나 뭐 이런 사람들 그냥 놔둬.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맞아. 이렇게 지금 신호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조희대 사법부는 전반적으로 이 내란 세력들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하고 비호를 하고 있다. 맞아요. 이런 이제 국민적인 의심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것이 보여지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생각하고요. 저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치가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 연결되는 게 박성재 법무장관 두 번째 영장 기각도 그렇고 최혜병 사건 때 6명 한꺼번에 기각도 네. 그렇고 그리고 최근에 김건희 씨 오빠 증거인멸을 했는데 네. 편지 없애버렸는데 그 증거인멸 아니야. 그거 그 인사서류 있는 거 찢어버렸는데 아니 자기 엄마 집에 왜 경찰 인사서류가 있어요. 그것도 찢어버렸는데 그거 증거인멸 아니야. 괜찮아. 그거 풀어주잖아요. 맞아요. 최근 한 2주 이상 된 것 같은데 이 2주 사이에 내란과 김건희와 관련된 그리고 최혜병과 관련된 모든 영장이 다 기각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초반에 굉장히 이상한 태도를 취하던 사법부가 우리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얘기하니까
그때는 영장이 좀 나왔었어요. 조금 나왔죠. 네. 그러다가 내란 전담 재판부 이야기가 다시 못하는구나 생각한 것 같아요 지금. 그다음에 영장 계속 줄 기각이 나오고 있어요. 거의 지금 한 2주 된 것 같은데 거의 족족이 기각입니다 그냥. 계속 기각입니다. 계속 거의 한 10건 가깝게 제 기억에는 기각이에요. 사실상 특검 수사를 가장 지금 방해하고 있는 세력이 조희대 사법부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주요 수사마다 발목을 잡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영장은 사실은 발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들 그렇게 얘기했어요. 증거도 이제 충분히 보강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각을 한 것은 이거는 의도적으로 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사안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 여기 나와서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논리를 빌드업 해주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계엄 당일날 위법성을 어떻게 알았겠느냐. 이게 이제 확실하게 빌드업이 대통령이 되면은 계엄령 선포했는데 그럼 그 순간에는 따를 수밖에 없지 공무원들이. 그렇죠. 이런 식의 논리. 추경호나 그 당시에 부역했을 것으로 보여주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면 추경호도 보나마나 기각될 것 같아요. 이 분위기 속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 당일날 비상회의를 소집을 하고 사실상 이 계엄에 협조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장을 기각을 하고 이러는 여러 가지 모습이 사법부로 그 내란 동조 이런 문제가 오는 것을 사전에 다 차단하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논리 빌려 같기도 하고. 저는 조희대가 사법부를 완전히 그냥 장악했다라고 보는 것이 이번에 국회 선진화법 위반 나경원 재판 같은 굉장히 경우에도 심각하죠. 그 재판장을 남부지방법원에 이번에 새로 온 사람이잖아요. 그 형사합의를 시켰잖아요. 근데 그 재판장이 전에도 형사재판을 했던 사람입니다. 연속해서 지금 4년을 시키겠다, 5년을 시키겠다라고 이제 한 건데, 이거는 그런 재판은 사실은 이제 아무나 안 보내거든요. 근데 조희대가 선택해서 보냈고 거기에 따라서 선고가 이루어졌다. 근데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의원직을 유지했어요. 의원직을 유지했어요. 이게 지금 공동감금, 이게 폭처법상 공동감금이 있어서 법정형으로는 11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걸 벌금으로 그냥 다 전원 벌금 다 살려주는 벌금 500만 원 넘으면 안 되는 데는 400만 원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풀어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5년 6년 동안 사법부가 가만히 그냥 재판 지연시키면서 질질 끌다가 갑자기 남부법원에 새로 들어간 판사를 또 형사재판을 했던 사람을 또 보내면서 결국 한 10개월인가요? 9개월 만에 이런 결과를 냈다는 거는 위에서 뭔가 저 당시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최이배라는 국회의원을 감금했어요. 쇼파나 가구로 옮겨서 문을 다 막아버리고 다수의 국회의원이 안에 들어가서 못 나가게 해서 최이배 의원이 창문을 열고 구해달라 그랬어요. 119 신고하고. 자, 그다음에 의안가라는 국회 사무공간을 점거했어요. 그때도 가구 옮겨서 문 다 막고 팩시밀리 망가뜨리고 팩시밀리를 통해서 전송되는 서류 다 찢어버렸어요. 이걸 일반인이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는 건데요? 거의 뭐 조폭 수준인데요. 조폭 수준이잖아요. 실제로 국회의 의사 일정을 완전히 그 중단을 시키고 그 국회를 정말 폭력으로 전가한 상황이라 이거는 국회 선진화법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그런 사안이고 검찰 구형도 이건 너무 작습니다. 지금 뭐 1년 6개월 이랬는데 지나간 일이고. 근데 이렇게 사법부가 작정을 했나? 작정을 하고 내량천산을 막고 또 국민의 힘을 봐주는 걸로 보이고 지금 보수 세력을 뒷받침해서 국민의힘이라는 세력을 온전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은 적으로 상정하고 보수 정당은 우호 세력으로 상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란 청산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김건희의 비위는 내란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맞아요. 그냥 비위 그 자체인데 김건희 비위로 가는 웰바이오텍 회장도 기각해버린다든가. 이거 김건희로 가는 수사도 막고 내란 청산도 막고 그리고 보수 정당에 불리한 것도 막는구나.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 나왔다가 초기에 나왔을 때 이거 잘 돌아가는 것 같아서 잠시 사법부하고 입법부가 각을 세우는 거는 보기는 좋지 않으니까 잠시 뒤로 미룬 듯한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잠시 미룬 듯하니까 지금 이렇게 막 밀고 들어왔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란 전담 재판부, 내란 특별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시기가 늦어져서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길 수 있지만 적어도 그래도 항소심도 남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좀 지도부가 확실하게 고민하고 결단을 좀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들어야 되고요. 영장 재판부까지도 만들어야 되는데 참 공교롭게도 조희대 사법부가 2025년 올해 2월 달에 그 공판갱신 절차를 간이하게 하는 대법원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그 판사가 바뀌면 증언했던 거를 다 들려주고 그다음에 이거 맞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한참 재판을 지연시켰는데 그러면 이제 진짜 재판이 길어지거든요. 근데 조희대 사법부가 그냥 요지만 공지하고 툭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저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님을 향한 그렇게 하려고 빨리빨리 재판해갖고 날려보내려고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성남 FC 사건 오케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이 날아가 버리니까 윤석열 재판이라든가 김용현 재판에 그 규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위원 바뀌어도 이 한 2번이면은 시간이 빨리 다 공판 절차 갱신해갖고 또 진행할 수 있거든요. 아니 거기다가 저는 해야 되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했을 때 위헌성 지금이라도 위헌성 별로 안 얘기했는데 늦어집니다. 제가 이미 이제 얘기했지만 과거에 법무부 등 검토에 위헌성 없다 그랬고요. 두 번째 최근에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가 밝혀졌잖아요. 법원도 무작위 배당 안 하고 자기네들 임의로 배당하는 게 있어요. 지기현 판사가 다 무작위 배당하는 거 아니에요, 지들도. 무작위 배당 안 한 것으로 의심해져. 내란 전담 재판부 딴 게 아니에요. 배당 절차에 대해서 입법부가 트랙을 설계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이 사건은 뭐 적시 처리돼야 되니까 자기네들이 임의로 배당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이제 배당을 아예 해버리잖아요. 다 무작위 배당했던 게 아니잖아요, 법원조차도. 뭐가 문제가 되냐고. 위헌성도 없고 원래 자기네들도 했던 일이고.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 이제 법을 저희 3대 특검 특위에서 발의를 했고 그때 당시에 이제 바로 통과를 시키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위헌 소지가 있다 뭐 이러고 여러 가지 이제 정무적인 판단으로 굉장히 예민하게 구니까 그게 이제 잠시 중단이 됐습니다. 정무적 판단을 한 셈인데. 네. 그리고는 이제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논의가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법원에서 계속 영장을 기각하고 굉장히 이제 사법 카르텔이 작동하는 움직임을 보니까 시민사회에서 이제 이거는 필요하다 이렇게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당 내에서는 이제 사실 우리 법사위에서는 이게 통과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높은데 지도부 내에서는 좀 사실 현재까지는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계속 제가 내부에서도 전담재판부 통과해야 된다. 뭐 그리고 그 목소리를 이제 내고 있는데 지금은 더 이상 물러나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위헌 소지는 재판 도중에 재판부를 바꾸는 것이 위헌이다. 뭐 이런 주장을 법원이 하고 있어요. 국힘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정 안 된다면 이것은 항소심이라도 반드시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야 되고 저는 지금 1심에서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기현이 여러 가지 비리도 많고 이 재판을 수행할 그런 자격이나 능력이 없다 보이고 법원에서도 조치를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전담재판부는 통과가 돼야 되고 영장판사도 도입을 해야 된다. 지금 너무 늦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는 조희대 사법부가 국민의힘과 재판 거래를 한 게 아니냐라는 사실은 의심까지 국민들께서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이번에 뭐 나경원 씨라든가 최후 진술 보면 우리를 살려주면 민주당이 뭐 독주하는 거를 막겠다, 사법부를 지키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사실은 또 국민의힘 쪽에서 102석인가요? 거기가 무너지면 이제 민주당이 개헌까지 해서 사법부라든가 맘대로 할 것이다. 이런 좀 이런 위협을 줘갖고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너희들 편을 들 테니 우리를 살려줘 한마디로 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로 사실 뭐 나경원 씨라든가 다 최후 변론을 그렇게 한 거죠. 최후 진술. 그러니까 400만 원 선고를 선진화법을 한 게 500만 원 이상이어야 의원직 상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구형이나 선고는 보면은 정말 사법 거래가 있었다 이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고 나경원이 법사위에 간사에 온 것은 이런 것을 제가 사실상 노리고 온 게 아닌가. 제가 처음부터 그랬죠. 나경원이 온 이유는 자기 사건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딴 이유가 없이 딱 자기 사건 때문이라고 그랬고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국회 선진화법이란 틀 안에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의사 방해를 물리력을 못하는 거하고 또 하나가 동시에 들어온 게 패스트트랙 제도예요. 그러니까 물리력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오히려 아니면 또 강행 처리 같은 걸 못하게 하는 대신에
많은 숫자가 동의하는 법은 빨리 통과되도록 오히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한 쌍이에요. 근데 이 한 쌍의 두 가지를 다 망가뜨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의사진행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또는 물리적으로 강행하는 것들 막는 거 이 제도를 무너뜨리면서 패스트트랙이라고 그것과 같이 들어온 쌍으로 들어온 것도 망가뜨린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국회의원도 저런 식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거 다 할 수 있다는 의원가에 거고. 들어오는 거 막 찢어버리고 빠르로 문 막고 서고 문 닫고 국회의원 못 나가게 하고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한 1,000만 원 정도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경원도 자기가 날아갈 것 같으니까 한동훈이 법무장관 할 때 자기 거 빼달라고 공소 취소해달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법부로 가면 아무래도 집행유예라든가 뭐 이렇게 날아갈 것 같으니까. 근데 정작 선고를 보니까 사법부에서 봐줬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 얘기를 한 건 뭐냐면 쌍으로 들어온 두 개 제도를 망가뜨렸다는 얘기를 왜 했냐면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절차 진행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거다. 아니에요. 법으로 두 제도가 동시에 들어온 거고 두 제도를 다 망가뜨린 거기 때문에 어디에도 정당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우리 어렵게 동물국회를 없애려고 했던 국회 선진화법을 사법부가 망가뜨린 겁니다. 사실상 무력화시킨 겁니다. 사법부가 우리 대한민국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스스로도 맞습니다. 망가져 있는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사 몇 명이 그 사법부 전체가 내란 청산에 반대할 리가 있나요? 근데 그 영장 판사 몇 명이 영장 기각해버리니까 거기 딱 막히잖아요, 전부 다. 맞아요. 조희대가 임명한 판사들에 의해서 사법부가 망가졌다. 그건 처음부터 근데 이런 걸 다 그 기획을 하고 짜고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수원지법에서 판사 3명이 동시에 영장 판사 3명으로 임명하는 그 순간부터 이것도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을 이제 했고 뭐 자기 그때부터 그럴 사람을 데리고 온 거 아니냐 이거잖아요. 그리고 판사들을 재판부를 사실상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지정 배당을 해서 판사들을 다 배치를 하고 이런 전반적인 사법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다. 여러 의혹 내란 직후에 여러 의혹들인데 제가 들은 얘기는 뭐냐면 이건 뭐 제가 들은 얘기니까 정확하지는 않은데 헌재에서 윤석열 날리는 게 굉장히 지연되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됐잖아요. 결론은 이미 사실은 나 있었는데 지연됐던 이유가 우리 대통령님 대표 선고를 빨리 할 준비 하느라고 그때까지 시간 좀 끌다가 딱 되니까 이건 하고 윤석열은 하고 우리 대표는 우리 대표가 파기환송 딱 하고 그래서 그런 빌드업이 그때부터 쫙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거슬러 올라갔죠. 이 말 전현희 의원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이제 수사 이게 내란 수사하거나 뭐 특검이 발족하면은 영장 막 나올 텐데 주요한 영장은 우리 뜻대로 발부하거나 기각시키기 위해 영장 전담 판사를 말 잘 듣는 사람을 갖다 놔야 되겠다. 여기서부터 출발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자기 최측근인 수석재판연구관을 중앙지법원장으로 보내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사실상 직위원재판부로 지정 배당이 가능한 이런 구조로 보이는 거죠. 그 직위원을 김용현 맡게 하고 김용현이 맡았기 때문에 다른 사건이 다 가는 다 글로 가는 구조를 만들었다. 조지호 사건, 윤석열 사건 다 묶어가지고 그리고 지정 윤석열 배당한 풀어주고. 거죠. 네. 그러니까 1년에 짜여진 각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다 없는 했던 거죠. 짓인데 그죠. 그리고 사실은 윤석열이 조희대를 믿고 그 불법 계엄을 선포한 게 아닌가. 12월 3일 불법 계엄 선포한 후에 사법부가 군사법원 군인들 밑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액션을 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셈이죠. 네, 사법부가 버티면 사실은 불법 계엄을 해도 그 통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영장도 발부가 안 되고 국회에서도 뭐라고 하고 사법부도 안 된다고 하면. 근데 사법부는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준비를 했죠. 군사법원 가동시키면 그쪽으로 들어갈 준비를 했죠. 국회의원들 국회로 달려가고 시민들 막 국회로 달려가고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데 사법부는 가만히 있었어요. 맞습니다. 특별한 입장이 안 나왔었죠. 그때 우왕좌왕 할 때인데 사실은 포고령 1호를 보면 국회의 권능을 완전히 차단하는 거라 이건 무조건 위헌 위법이라는 걸 사법부가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상위를 열었다면 오히려 그때의 이거는 위헌
위헌이다. 라고 말했어야죠.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문가요. 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건 위헌이요. 네. 자기들이 제일 먼저 말했어야지. 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이게 합법이며 어떤 식으로 협조를 할까 이런 걸 논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자기들한테 결국 마지막에 돌아올 칼날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그때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내란 동조 행태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계속 자기들한테 칼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 차단하고 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여러 번 해가지고 네.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졌는데 네. 그러면 이걸 이제 넘어서야 되는데 네. 내란부터 근 1년 가까이 생각해 보면 그때마다 참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떻게든 다 그 지혜를 모아서 넘어섰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넘었을 건지 빨리 답을 내주세요. 일단 전담재판부 내란 전담재판부랑 영장 판사를 빨리 법사에서 통과시켜야 되고요. 만들어야죠. 그리고 지금 조희대 사법부를 사실상 해체를 해야 됩니다. 재앙적 권한을 휘두르고 있는 해체합니까? 대법원장에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체합니까? 지금 제가 사법행정 TF를 맡고 있는데요. 여기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집중되어 있는 인사나 예산이나 행정 권한을 분산을 해서 법원 행정처를 해체를 하고 입법으로 예, 사법행정위를 위원회를 만들어서 권한을 분산을 시키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입법해서 발의해서 예.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건 그거고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는 사실 논의가 많이 돼서 그 법사위가 통과시키고 하면 돼요. 의지만 가지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안은 다 당정대가 맞습니다. 이걸 컨센서스를 이뤄야 되겠네요. 네, 지금 그 부분이 현재 지금 제일 대통령 쟁점인데 돌아와야지 사실은 그런 게 확정이 현실적으로는 되겠네, 어떤 방향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이 당시에 내란에 가담했던 의혹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리고 배당이나 또 재판 기록을 읽지 않고 하는 그런 직권남용 부분에 관해서 특검의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봅니다. 수사도 하고 네. 입법도 하고 수사도 하고 내란 전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도 무작위 배당이라고 하지만 그때 고등부장의 내부 폭로가 있었잖아요. 그랬었죠. 다 원하는 한번 곳에 보낼 수 MBC에. 있다. 예. 다 원하는 곳에 보낼 수 있다라고 했고 네. 실질적으로도 이번에도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하고. 무작위 배당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조작이 가능하다고 네. 당시 현직 부장판사가 폭로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윤석열이 저걸 수사했었고. 그래서 네. 저거 다 알고 있었을 것이고. 자, 이 얘기는 그러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고 사법부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그리고 수사도 해야 된다. 네. 요거는 당정대가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되고 그러자면 아마도 대통령이 순방 돌아오고 난 다음에 정리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네. 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아이고 갑자기 좁은 법정으로 모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서울중앙법원 형사 25부 재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 저 검찰 측 먼저 출석하신 분들 말씀해 주시죠. 네, 박학수 특별검사보 이창규 검사, 조재철 검사, 오승환 검사 출석했습니다. 예, 출석하신 분들 확인했고요. 예, 오늘 피고인 출석했나요? 예, 입정하게 하시죠. 예, 준비하겠습니다. 예. 예, 피고인 출석한 거 확인했고요. 변호인 오늘 출석하신 분들 말씀해 주시죠. 예, 김홍길 변호사님, 배보윤, 위현석, 이경원, 류지헌, 배의철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난 기일까지 저 곽종근 씨에 대해서 저 주신문 반대신문 진행했습니다. 뭐 쌍방 의견 있으신가요? 그거에 대해서? 예,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네, 변호인 측? 예, 알겠습니다. 예, 검찰 측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아이고 이거 좁아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소법정에서 하는. 잠깐만요. 저 이하상 변호사님. 적법한 주심을 이하상 변호사님 제가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 증인이 얼마나 압박을 근데 지금 제 말씀을 지금 들어보시면 증인의 전반적인 지금 진술 내용을 뒤집거나 바꾸는 막 지금 그런 내용이 지금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럼 저렇게 그러니까 확인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내용이 아까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제지를 하죠. 그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답변을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이 부분이 아까 정확하냐고 물어보는 거니까. 근데 아까 이제 그렇게 그냥 물어보면 되는데 왜 위증이 있고 뭐 목소리를 막 깔아가면서 아까 변호인한테 그렇게 지금 위협하는 지금 위협하는 얼마나 위협이 되겠습니까?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반드시 신문이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거 진짜 이게 무슨 되게 좀 큰 문제라고 생각되면 제가 바로 제지를 할 텐데 지금 진술했던 내용 자체는 전혀 지금 여기서 진술한 내용을 바꾸세요. 지금 막 당신 위증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이면은 당연히 제지하죠. 근데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시 워딩을 제가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감시 명령을 내리겠다고 하는 상황이라 사실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나 증인 지금 불안합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오히려 본인 스스로가 안 불안하다고 하는데 검사가 목소리 깔고 불안합니까? 이렇게 오히려 제가 이 말씀만 드릴게요. 오히려 사실은 따지고 들면 이하상 변호사님이 아까 증인한테 같은 질문 계속 또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는 게 재판부 입장에서는 저렇게까지 왜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할까라는 생각이 다 듭니다. 하지만 생각이 있으셔서 그러겠지. 나름 또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러겠지 하고 제지를 안 하는 거예요. 저희는 위증의 벌을 고지한 바가 마찬가지예요. 재판장님. 그 말씀 하셨다고. 잘 생각해보고 말하세요라고 저렇게 검사가 황당하게 질문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제가 있으면 바로 말씀하겠습니다. 근데 오히려 증인 얘기를 바꾸려고 했던 거는 오히려 이쪽이신데도 이하상 변호사님 아까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도 그런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그래서 수사검사가 공판정에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사검사가 제가 지금 시간이 아까워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시간이 아까워서 얼마나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겠습니까? 수사했던 사람 여기 앞에 앉아 있는데 실제로 이제 서성관 검사님이 실제로 수사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고 변호사님 저기 변호사님도 오늘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필요한 얘기를 했으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 증인 보호 차원에서 그 말을 한 게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증을 뭐 보호 그건 재판장님께서 위증을 고지한다. 변호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수사 검사가 법정에 앉아서 그런 얘기하는 거 적절하지 않다는 건 변호인이 드릴 수 있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부분만 염두에 두시고 질문하실 때 반영을 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변호인들께서도 가끔 가다가 저한테 이런 거 뭐 고지해달라고 막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갖고 얘기 한번 한 적 없습니다. 저희가 재판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 언제 증인에다가 제가 뭐 싸우자는 건 아니니까 제가 말씀에 지금 토를 달자는 건 아니고 지금 빨리 가시도록 하자. 내용이 재판님 계속 제주시면 이거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 딱 들어보면은 지금 이런 말씀하실 지금 그런 게 아닌데 지금 다시 질문할게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중앙지법 지기현 부장판사의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지 부장판사의 택시앱 이용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습니다. 공수처는 이 기록을 바탕으로 당시 지 부장판사의 동선 등을 파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공수처는 또 최근 해당 주점 업주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팀은 당시 결제된 술값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물었는데 지판사를 포함해 3명이 술을 마신 만큼 총 비용이 300만 원을 넘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지판사의 계좌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초에도 지 판사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 지 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 판사가 동석자 2명과 앉아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자체 감사 결과 징계 사유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난달 밝힌 바 있는데 공수처는 당시 술값이 대법원이 밝힌 170만 원을 넘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